다시. 네, 드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첫 번째 영상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동환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봉호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지, 봉호 씨랑 저랑 이렇게 방송 같이 하고, 인연 맺은 지 거의 올해가 햇서로 한 8년째 오, 되더라고요. 진짜? 만으로 치면 한 7년 다 돼가던데, 와,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참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이제 뭐 홈쇼핑도 안 하고 있었고, 음, 저도 이렇게 저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음, 동환 씨 보면서, 와, 사람이 한 길을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으면, 음.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구나를, 이거 진짜 동환 씨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많이 느껴요. 네. 진짜. 그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면, 동환 씨가 이제 처음에 아, NBA를 좋아하면서, 사실, 슬램덩크 얘기를 안 그래도 할 생각이었는데, 음, 동환 씨가 슬램덩크 때문에 농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6학년 음, 때 슬램덩크와 농구 대잔치로 저도 이제 농구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예, 다 승부랑. 많으시죠. 네, 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동환 씨도 그 슬램덩크로 시작한 농구 사랑이 지금은 네이버에 이제 본인의 오늘의 NBA라는 음, 대한민국 최고의 NBA 기사를 쓰는 전문가가 됐고, 또 NBA.com에서 또 해설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됐단 음. 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 뭐, 뭐, 그냥, 팩트만 예. 얘기한 거야? 네. 뭐, 그냥 운이 많이 따라줬고, 많이 이제 뭐 그동안 좋아하는 동안 이제 많이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예, 음, 그리고 사실 이게 농구에 빠져도 그 빠지는, 뭐랄까, 애정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선수가 등장해야 되고, 음. 계속, 계속 빠지는 그 순간, 처음에 이제 슬램덩크를 보고 농구가 좋아져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갑자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일, 이거 뭐 스킵하시면 돼요. 예, 뭐 들으시기 싫으면. 네. 네네네네. 그때 이제 그 뚱딴지 MBA라고, 그때 어. 서점에 그 MBA를 소개하는 책이 아, 있었어요. 진짜? 예, 뚱딴지라는 그 만화 캐릭터가 있었나? 뭐, 오. 그래서 뭐 이제 나 이거 처음 그거를, 듣네. 어. 예, 봤는데, 그때 이제 각 30개 구단의 어떤 그 닉네임의 음. 유래라든지, 뭐, 당시 뭐, 로드맨, 조던, 피펜, 삼각편대, 뭐, 저도 그거 보면서 NBA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고, 음. 그다음에 KBA를 봤고, 사실 그때는 뭐 NBA를 많이 못 봤죠. 그리고 음. NBA를 볼 때 이제 지금 이제, 농구대학에 계시는, 네. 유튜브 채널 농구대학, 뭐, 인기 많은 채널에 계시는 이제 손대범 네. 선배님의 어떤 해설 같은 것도 많이 봤었고,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농구를 이렇게 지탱을 하니까 제가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온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호 씨 같은 분을 만나서 방송도 열심히 같이 하고 배우고, 네. 예, 그러면서, 네, 그런 좋은 기회들이 왔으니까 저, 뭐, 저 혼자 뭐 이렇게 해낸 건 아니죠. 네. 그래도 뭐 동아 씨가 음,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왜냐면 제가 동아 씨 농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높게 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돌아보면 그때 딱 그랬어요. NBA가 막 마이클 조던이 이제 대한민국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워낙 나왔었고, 그리고 음, 이제 NBA 샵들이, 저도 포항 출신이지만 정말 동네마다 NBA 샵들이 있었고, 거기서 물론 와, 유니폼이 짭이었지만 짬 네. 유니폼을 사서 입기도 하고 NBA 카드도 모으고, 음, 와,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NBA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예. 갑자기 또 이게 슬램덩크 얘기하면서 감개무량해지는데, 동환 씨에게 또 예. 하나 여쭙고 싶은 거, 동환 씨는 슬램덩크에서 어떤 누구 캐릭터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어릴 때는 처음 보면 다들 정대만에 빠지죠. 당연히. 아, 불꽃 처음에는 남자. 정대만은 제가 봤을 때 슬램덩크를 본 사람 중에 정대만에 안 빠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사가 완벽하긴 하죠. 거의 뭐 음. 정대만에 빠졌고,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만화책도 진짜 너무 많이 봤고 비디오도 정말 아유, 닳도록 다 돌려봤는데, 그러실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은 윤대엽. 멋있어서. 음. 그 여유 음. 있는 모습이.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채치수도 좋아지고, 음, 나중엔 채치수가 좋아지더라고. 왜냐면은 그 집념과 그런 것들이, 음, 예, 뭐 멋있는 캐릭터로 표현이 되진 않지만 그 우직함과 집념? 굉장히 그쵸. 리스펙트를 받을 만한, 음, 예, 음. 굉장히 리더다운. 그리고 이번에 뭐 슬램덩크 이제 오늘 개봉했는데 보시면 도 아시겠지만 이 송태섭이라는 이 네.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빠지신 분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오, 일단은 제가 그 극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남자가 많다. 나처럼 혼자 보러 온 3, 40대 남자가 정말 많습니다. 예. 네, 정말 많습니다. 예. 혼자 보러 오신 3, 40대 남자분들이 정말 많고 그냥 뭐랄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공감대가 아, 그 형성되는 동질감. 예, 예, 그냥 뭔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제가 예,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 남탕에 있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예, 그쵸. 같은 걸 좋아하는 팬들끼리 같이 보는 느낌이었어요. 전혀 음, 아는 분들이 아닌데도 그런 음, 느낌이었고, 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한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때 다들 소리 하나 안 내고 숨을 막 참으시면서 보시는 게 와. 느껴져요. 사실은 그리고, 그 예, 산왕전이 메인이기 때문에 산왕전 막판에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예, 장면들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화책에서 그 컷으로 보던 장면들이 실제로 동작으로 구현되는 걸 보는데, 음, 이거 굉장히 진짜 잘 살렸고, 음, 그리고 성태섭의 이야기를 추가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인공인 거 아시잖아요. 예고편 보신 그쵸. 분들은. 네, 네. 그 부분도, 뭐, 저는 좋았어요. 좋았고, 음, 예, 그냥, 뭐랄까요. 그냥 슬램덩크를 좋아하면은 이거는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저도 싫어할 수가 이거는 없습니다. 무조건 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조건 볼 건데, 그러니까 뭐, 음, 더 퍼스트란 이름이 붙은 것도 사실은 송태섭이 주인공인 이 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음. 그리고 뭐 더 현대에서는 또 이제, NBA 그 슬램덩크 굿즈까지 이제 27일인가 28일인가 아마, 그때 또, 27일입니다. 갈 그죠? 예정입니다. 어, 네. 음. 티라던가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에이카 화이트라는 브랜드에서 같이 내더라고요. 이게 되게 네네. 질이 좋아요. 그래요? 예, 원단을 워낙 좋게 쓰는 그 옷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해서 음.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마다 쫓겨나가지고 이걸 다 살 수도 없고 제가 왜 누굴 좋아하냐고 여쭤봤냐면 NBA 그 국산 5인 방송에 누굴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CGV에서 보시면은 그 키링 세트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 음, 팝콘이랑 음료랑 구매하면 키링을 같이 주는 그 네. 콤보 세트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갔다 와가지고 그걸 못 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가야 되나 자막 버전을 저는 더빙으로 봤는데 음, 많은 분들이 더빙으로도 보고 자막으로도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그냥 보고 나면 농구에 대한 애정이 약간 다시 그래서 한번. 저희가 또 1월 첫 방송이기도 하고 1월 이제 뭐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그냥 초심을 좀 저 같은 경우는 음, 어쨌든 음. 슬램덩크가 제 지금의 삶의 사실상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초심을 좀 되새겨보고 내가 이래서 농구를 좋아했지. 이 정말 각박한 NBA만 음, 보다가 요즘에 참 각박하고 그치. 정없는 너무 무자비한 NBA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에 무슨 70점을 넣지 않나 각박한 이 NBA 그러니까요. NBA만 보다가 이제 그 남자의 뭔가 제가 뭐 성적으로 남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음, 아니라 그 음.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이 만화는 네, 음, 정말 저는 뭐 앞으로 한 두 번 정도는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음, 네, 최소 한 번은 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긴 아쉽고 극장에서 봐야 네. 그 기분이 좀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TV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네, 음. 오히려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뭐 썰을 좀 길게 풀고 있는데 아마 음, 오히려 이 썰에 여러분들이 저희와도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고 저도 이제 뭐 진행을 더 빨리 하지 않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쵸. 뭐 저희가 NBA 방송이지만 뭐 근본적으로 농구 방송이니까, 네, 그쵸. 근데 이게 저희가 농구의 네,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렇죠. 예, 네. 농구를 이걸로 저도 배웠어요. 네, 음, 저도 농구의 기본 규칙들을. 예. 음,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게 제가 뒤에 뭐 이렇게 포스터도 띄워놨는데, 절대로 저희가 뭐,
협찬을 받거나 뭐 전혀 아니죠, 이렇게 전혀 제작 아니죠. 지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그렇죠. 저는 오늘 보고 왔고 좋고 음, 지금 사실 농구 커뮤니티는 지금 직관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러 좀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이게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재미에 대한 부분은 또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음. 농구를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어줬고, 또 혹은 농구를 더 좋아하게 되는 좀 촉진제라 그래야 되나? 촉매 역할을 아, 했던 게 분명히 슬램덩크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네. 슬램덩크 캐릭터들이 NBA 선수에서 따온 것들 뭐 이런 건 너무 그렇죠. 많이들 아실 테고 네. 네. 해남의 유니폼이 레이커스 유니폼, 음, 황양의 유니폼이 보스턴 셀틱스, 네. 북산이 불스 뭐 이건 너무 다들 너무 아실 테고 그렇지. 뭐 표절 논란도 있을 정도로 뭐 이제 만화에서의 어떤 동작들이 NBA 선수들의 실제 동작과 굉장히 유사한 이건 사실 표절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난 괜찮아. 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슬램덩크가 주는 그 감동이나 그 이야기는 음, 너무나 저도 지금 아, 집에 정권이 다 있거든요. 저는 오늘 주문했습니다. 아, 진짜 난 정권을 그, 다 그 예. 작은 걸로 샀어요. 작은 걸로. 큰 거 말고. 저도 20권짜리 심판, 아, 심판으로 20권짜리, 샀어요? 심판으로 샀어요. 저는 새 거. 32권짜리인가? 하여튼 예. 되게 큰 걸로, 작은 걸로 네, 샀는데, 어쨌거나 네. 뭐,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는 느바라디오 TV와, 느바라디오와 함께 이렇게 또 재밌는 농구 이야기를 해보겠다. 음, 라고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램덩크 최고고, 많이들 보고 오십시오. 예. 다들 뭐, 후기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안 그래도 저희 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음, 이벤트 참여해주신 135분. 너무너무 음, 감사드리고, 제가 또 좋은 말씀 좀 혹시나 뭐 바라는 점이라던가,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댓글 보면서 정말 감동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동환 씨에게도 그걸 제가 꼭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네. 한번 저희에게 성원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한번 그러면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음, 자, 먼저 이제 주간 아디슈 이주의 선수, 뭐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감독, 이달의 신인까지 발표가 됐지만 저희는 이주의 선수를 한번 이야기를 가져가 볼 거고, 그리고 도로번 미첼이 정말 원맨쇼 했던 거, 그리고 음, 2023 명예전당 후보, 새로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또 있으니까 요거 한번 알아보고요. 순위 업앤다운, 그리고 NBA 스쿨, 이번 시간에는 80년대 출신 현역 스타들, 꺾이지 않는 기량이라는 이름으로 동환 씨가 이제 제목을 지어 오셨는데, 음,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주간 하디슈 이주의 선수입니다. 음, 정말 이런 기록을 어떻게 쓰나 싶을 정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돈치치는 또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음, 포르징기스 선수가 이름을 올립니다. 네. 아, 뭐, 돈치치는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그렇죠. 뭐, 예. 이제 길게 설명할 게 없죠. 그리고 실제 뭐, 음, 저희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 다음 주에 아마 또 선정이 될 텐데, 그렇죠. 그 평균 기록이 어마어마할 거다. 실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3승을 이끌면서 48.7득점, 네. 13 리바운드와 10.7개 어시스트. 아, 이게 평균으로 이렇게 찍는다는 게, 야, 이게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포르징기스는 24.5득점, 음. 8.5개 리바운드와 2.5개 블락을 섞어내면서, 어쨌거나, 야, 워싱턴 망했다 그랬는데, 다시 또 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네. 돈치치 같은 경우는 그 60, 20, 10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후에도 그 샌안토니오전에서 51득점을 했죠. 그렇죠. 네, 그 경기도 그 마지막에 일부러 자유투 놓치는 거 보셨나요? 그 앞에 봤어요. 맞춰가지고 네. 와 뒤에 맞추는 거 봐서 저는 앞에다 그렇게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센스와 네. 여유가 있는지. 음, 그냥 진짜 괴물이고, 지금 음, 실제로 MVP 레이스 저희가 뭐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은, 돈치치가 지금 3위. 3위권에 네.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돈치치가 최근에 이 맹활약 하면서 댈러스가 연승 달리고 있고, 음, 그러면서 댈러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다시 올리면서, 4위예요, 지금. 예. 사실 2순위면 무조건 돈치치 받아요. 제가 아유, 봤을 때는. 무조건. 진짜 그 음, 정도로 지금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요키치도 너무 대단한데, 아직 음. 계속 잘하는데, 돈치치가 이게 임팩트가, 이게 너무 사기라 참 재밌습니다. 네, 뭐, 돈치치는 그렇죠? 요 정도로, 저희가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하고, 자,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워싱턴의 경기력이 개선되면서 상승세인데, 네. 그 이제 포르징기스가 워낙 잘해줬죠. 뭐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선수는 원래부터 이제 뭐 점퍼 위주의 어떤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캐치앤슛 기반의 어떤 스팟업 3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드리블 점퍼 이런 것들의 음, 정확성도 굉장히 뭐 최근에 높고, 그리고 이제 이 페인트전에서 뭐 이제 마치 가드나 포워드처럼 스크린 받아서 이제 말아 들어가는 컬 동작이라고 음, 하죠. 그런 걸 통한 어떤 리머텍 이런 것들도 잘 해내고 있고, 네.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수비에서인데, 뭐 이 선수 블록 능력이야 워낙 뛰어나서 그 데뷔했을 때 3MB라고 하죠. B, 3점과 그죠? 블락을 가진, 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브룩 로페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도 3MB로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이 브래들리 빌이 아직 컨디션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포르징기스가 워낙 중심을 잘 잡아준 덕분에 이렇게 상승세를 음. 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희한한 게 하치무라 루이의 이 복귀와 함께 같이 또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하치무라 로이가 지금 네. 복귀하고 두 경기에서 그 한 25점 이상인가요? 한 경기는 20대 30점, 후반대를 했죠. 예. 기록을 했고, 한 예. 경기는 30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하치무라 루이가 들어오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치 운영에 여유가 생겼고, 음. 전체적으로 이 워싱턴의 경기력 자체가 좀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데니엘 게포드가 또 선발로 올라간 상태고, 미러키와 지금 2연전을 했는데, 뭐 두 네. 번째 경기는 지금 아레투쿤바한테 55점 주면서 지긴 했는데, 네. 첫 경기에서 잡을 때 모습 보면 이 워싱턴이 진짜 탄탄해졌다는 게 그러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포르징기스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주혜 선수 이렇게 발표됐으니까 이것도 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음, 주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도르만 음. 미첼이 또 NBA에 또 역사 하나 씁니다. 뭐 케빈 아, 러브는 이런 얘기까지 했죠. 어빙, 르브론 다 합쳐도 자기에게는 정말 아, 이 선수의 지금 이 활약이 최고였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음, 71득점. 와, 이게 50분을 물론 연장까지 갔으니까 뭐 더 이런 성적이 아, 나왔겠지만 야투 효율도 완전히 미쳤었고요. 그냥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농구를 하는 아, 거지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거 이제 이 경기 있던 날에 낮 12시 반에 그 클리퍼 비전, 클리퍼스 경기 중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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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중계하실 캐스터님이랑 뭐 PD님이랑 같이 이제 켜놓고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음, 진짜 다들 그냥 충격받았어. 맞아요. 네. 충격받았었고, 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70점 이상만 기록한 게 아니라 어시스트가 11개잖아요. NBA 그렇죠. 역사상 거의 최초의, 네. 그러니까 이제 돈치치가 60, 20, 10 트리플 더블 찍고 난 다음에 야 이런 기록이 또 나올까 했는데 진짜 와, 진짜 70점 이상의 트리플 더블 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진짜 거의 리바운드만 두 개 더 잡았어도. 네. 네. 그리고 어시스트가 11개였는데, 어시스트 기반으로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28점을 만들어졌습니다. 도노반 미첼의 어시스트로. 와. 그러니까, 이날 이제 클리블랜드가 145점을 넣었는데, 네. 그 중에 미첼이 득점하거나 어시스트한 걸로만 99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와. 거의 100점이네. 네, 거의, 그러니까 100점을 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책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야투 효율이 좋았는데, 이게 파울 겟하는 능력이 굉장히 또 좋았던 부분도 있죠. 음, 왜냐면 음. 파울을 당하면서 던지는 2점 슛은 그게 엔드원인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야투 시도로 계산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울 유도 능력이 중요한 게 이 선수의 야투 효율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이날 자유투만 지금 몇 개 던졌나요? 네, 그렇죠. 지금, 자유투만 네. 25개 던졌습니다. 자이투만 25개 던졌고, 20개 넣었고, 2점 음. 파울 유도, 제가 지금 기록 보니까 7개, 3점 파울 유도 2개를 했는데, 네. 그냥 이날 경기 보면은 그냥 미첼이 후반부터 말도 안 되는 캐리를 합니다. 그냥 돌파면 돌파, 그쵸. 3점이면 3점, 특히 연장전에서 그 3점 두 방 연속 꽂는 장면이나 이런 아, 것들, 그리고 4쿼터의 마지막에 자유투 놓치고 예. 직접 그거 바로 그렇죠. 잡아서 풋백으로 또 엘리웁으로, 예. 돈치치 비슷한 그, 네, 돈치치 진짜 생각났어요. 맞아요. 예. 그 득점까지 그냥 원맨 쇼였고, 진짜 그냥 경기장에서 보신 분들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고, 왜냐면 70득점 경기가 진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 네. 이제 데빈 부커가 이런 기록을 또 쓰긴 했지만 사실 그날 데빈 부커 졌단 말이에요.
가비지 타임에 몰아넣었죠, 혼자서. 네, 네.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보스턴 원정이었는데, 네, 그때 부커가 70점. 예, 음, 그게 이제 현역 선수 최고 득점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코비가 은퇴를 한 뒤에. 근데 이제 미첼이 그걸 그냥 깨버린 거죠. 그렇죠. 1점부터.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기록을, 뭐 이제 기억을 더 되돌려 보면은, 역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81점. 음, 음. 아, 그거는 뭐, 네. 뭐 말도 안 되는 연장도 대기록이고, 안 가고 썼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4쿼터를 꽉 채운 것도 아니고 퇴근했어요, 저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 진짜 그때 코비도 참 대단했는데, 음, 이게 참 이후에 저는 70득점 기록이 두 번이나 사실 더 나올 줄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전 두 번 다 좀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나서, 아, 정말 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더노반 미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코비나 데빈 부커만큼, 아, 물론 데빈 부커도 엄청나게 막 볼을 막 미친 듯이 소유하는 선수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음, 그 중에서도 저는 도노반 미첼은 좀 이타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물론 그러니까, 뭐 생각에 따라 음. 다를 수 있겠지만, 미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는 좀 오프볼 기반의 어떤 그렇죠. 오펜스가 많아요. 볼 핸들링을 네. 많이 하면서 득점을 뭐 볼 핸들링을 할 때도 있죠. 할 음, 때도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뭐 혼셋이라고 하면 이제 엘보우에 두 명, 코너에 두 네. 명, 탑에 한 명으로 이제 시작하는 공격 세팅을 말하는데 혼셋에서 엘보에서 공 잡고 공격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먼저 2대 1로 나면은 그 이제 내 마크맨이 그쪽으로 약간 음, 붙어버리면서 공간 좁히면은 바로 받자마자 돌파해버리는. 네. 예. 그러니까 드리블 횟수가 거의 한두 번 만에 그냥 찍고 들어가 버린 그런 식으로 득점도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리우스 갈란드 같은 이제 다른 그렇죠. 가드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네. 물론 이날은 갈란드가 없었지만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은 참 이 선수도 득점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참 타고났다. 음, 예. 그리고 뭔가 한 껍질을 넘은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에 와서.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예. 유타 너무 때는 좋은 핏이야.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유타 때는, 이 선수 뭐, 슈퍼스타급에 가까운 거는 알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야투 아, 난조라든지, 맞아요. 뭔가 약간 약점들이 있는, 뭐, 오렌베이급은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은 뭐, 제가 시즌 초반에도, 미첼 MVP 후보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시즌은 진짜 한 단계 더 스텝업이 된 거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클리블랜드가 미첼을 받기 위해서 퍼준 것. 전혀 음, 아깝지 않아요. 이런 식의 그렇죠. 퍼포먼스를 하면. 그렇지. 예. 자, 그리고 미첼과 함께 유타를 떠났던 한 명은 여전히 아직 괴로워하고 있고. 음, 저희가 지난주에 고베요. 나왔던 루디 네. 거베어. 참,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첼 71점 넣은 날에, 저거 보니까 미네스타가 더 불쌍해 보인다. 누구는 똑같이 퍼졌는데 터지고, 대성공하고, 예. 누구는 이렇게 되고, 예, 고베어가 그렇지. 오늘도 뭐 고통받는, 음,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미첼이 참, 뭐랄까요, 본인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그냥 역사에 남을 그렇죠.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정말. 근데 네. 진짜 요즘에 희한한 게요. 아까 제가 동환 음, 씨한테도 오늘 이거 주제로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음, 대량 득점 경기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치치, 그리고 음, 쿤보, 심지어 아, 르브론까지 본인의 생일날 그렇죠. 48득점 하면서 야, 이거 뭐야. 나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특히 쿤보 같은 경우도 40득점 이상을 막 미친 듯이 막 찍어대고 있고. 오늘도 55점 넣었죠. 그러니까 그 네. 커리어 하이였죠. 그리고 클레이 탐슨도 뭐 2차 연장까지 아, 가긴 예. 했지만 네. 애틀랜타전에서 그 50점 넘게 넣었죠. 넘었죠. 네. 51점인가 하면 그렇게 기억하는데. 54점이네요. 아, 네. 우차전에. 3점 10개 그렇죠. 성공을 했고 진짜 요즘에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40득점 하면 보통 와 네. 진짜 다 미쳤다. 예, 득점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많이 넣었네. 약간 요즘에 조엘 엠비드가 약간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계층에 속해 있어요. 엔비디가 막 진짜 45점, 8점 막 어, 이렇게 넣고 어. 있거든요. 근데, 어,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화제가 안 돼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음, 돈치치 같은 경우도 60점 트리플 더블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사실 그 다음에도 음, 50득점을 또 찍고 해도 그냥 음, 이제는, 뭐, 할 만큼 했네, 이 정도인데. 아니, 이게 너무, 음, 요즘에 이런 게 쏟아지는 이유가, 사실 도관씨한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어,
이유요. 일단은 네. 이제 뭐 사실은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보기 나름입니다만, 음, 저는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그러니까 NBA가 이제 뭐 스위치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 오래됐는데, 그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제 그 보스턴이 스위치 수비로 대성공을 거둔 후에 네. 스위치 수비에 의존하는 팀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올 음, 스위치. 예, 그 후에 뭔가 이제 트랩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구상을 하는 것 같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한 2년 전부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2년 더 됐어요. 한 3년 전부터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거의 뭐 정점에 달했던 이 매치업 헌팅.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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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그러니까 그 상대 5명 중에 대인 수비가 약한,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얘들 스위치하니까 대인 수비 약한 놈을 골라서 음, 고놈이 맡고 있는 선수가 스크리너 역할을 해서 스위치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고놈을 우리 집중 팀의 공략. 1대1 능력 좋은 선수가 네,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대놓고 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사실 여기서 그 스코어러들의 득점력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게. 예. 그러니까 제가 불과 지난 시즌에 NBA가 요즘에 수비의 시대 같고 음, 팀들의 음, 수비 조직력이 참 좋아졌다. 음, 예, 여기에 뭐 지역 방어 활용도도 높고 여러 가지 변칙 수비 힘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NBA가 무서운 게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그냥 또 그걸 넘어버려요. 맞아요. 예. 그냥 뭐, 미드레인지를 좁히는, 뭐, 어떤 음, 수비를 하든, 뭐, 이제 기습적인 어떤 이제 헬프 수비, 필 스위치에 기반한 수비를 하든,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어떤 음, 선수들의 개인 역량. 예. 엔비드, 돈치치, 콤보, 뭐, 네. 뭐 진짜 테이텀도 그렇고, 예. 타이텀, 그렇죠. 듀란트, 듀란트, 뭐 르브론, 도노안 미첼, 르브론, 드로잔, 커리, 커리, 정말 그냥 참 대단하다. 예, 이 맞아요.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뭐 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동환 씨 말대로 수비도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음, 아무리 개인 역량이나 공격에 대한 이 기술, 스킬이 다양해졌다고 해도 음, 이렇게까지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게 특히 또 음, 요즘에 경쟁하듯이 막 그렇게 진짜 의도하고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음, 그래서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그렇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각 팀들이 좋은 수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수비에 약점이 있는 선수도 많아요. 그만큼. 예, 그렇죠. 이게 네. 진짜 좀 어떤 현상이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NBA가 글로벌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음, 되면서 각 팀마다 이제 비미국인 선수들이 많이 오고,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비미국인 선수 중에 특히 유럽이나 남미에서 온 선수들 보면은 이 피지컬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NBA 레벨의 그 이제 음, 그 이제 특급 공격 재능들과 맞붙었을 때 수비에서 엄청 당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격 코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지능적이고 좋은 선수들인데 그치. 수비에서는 약점이 되는 선수들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존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에이스들의 다득점 현상, 뭐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근데 또 참 NBA 선수들이 미드레인지 게임이건 이제 음, 음, 3점이건 뭐 리머텍이건 기술적으로 뭐 코트 모든 곳에서 득점을 올리는 음. 그런 기술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또 아까 동환 씨 얘기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농구가 지금 분업화되어 있긴 하잖아요. 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뎁스가 되게 두터워지면서 베스트 5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음, 슬램덩크도 보면 5명에다가 권준호 정도 생각나지 뭐 다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식스맨까지 딱 쳐주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좀 선수 폭도 넓어지면서 오히려 분업화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동환 씨 말대로 좀 그 선수들을 공략하기가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예, 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저씨 오늘의 마지막은 바로 2023 명예전당 후보 명단 살펴보기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명단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새로 이제 이름을 올린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파우 가솔, 음, 그리고 덩 노비츠키, 뭐 아주 그냥 다른 당상이지 않을까? 토니 파커,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와 음, 감독으로는 이제 그렉 포포비치를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름을 딱 들으면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뭐, 정말 이제 2000년대 어떤 레전드들이신 것 같고, 뭐, 음, 포포비치 감독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파워 가솔 웨이드 참 그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 이름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네. 네. 지금 네. 저희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거의 다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들어가겠죠. 웬만하면 네. 들어가겠죠. 큰 이변이 없는 한. NBA는 왜냐면, 명예전당 입성 기준이 그렇게 뭐, 깐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후보에 들어가면 거의 뭐 어떤 다른 큰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뭐 음. 가설이야 뭐 이제 그냥 단순히 뭐 NBA 선수뿐만 아니라 그냥 스페인, 유럽 이쪽에서도 이제 사실 역사에 남을 선수고, 아, 그렇죠. 피바에서도 이제 피바 농구에서도 스페인 대표팀 선수로서 굉장히 음, 많은 업적을 달성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 농구의 역사는 파워 가솔을 빼놓고 설명이 뭐 안 될 지경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포포비치는 뭐 NBA 역대 최다승 아, 감독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토니 파커 웨이드야 같은 뭐, 경우도 뭐 반지 있고, 웨이드도 뭐 본인의 힘으로 일단 팀을 우승을 시킨 전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기존에 있던 명단에는 또 천지 빌럽스가 또 있는데, 빌럽스 음,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뭐 빌럽스 같은 네. 것도 들어갈 만하죠. 근데 다만 음, 뭐 웨이드나 파워 가솔에 비하면 좀 임팩트가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럴 수 왜냐면은 있죠. 웨이드나 가솔은 국제 대회에서 메달, 올림픽 메달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름 올라와 있는 선수들 중에 쟁쟁한 선수들 참 많습니다. 음, 뭐, 음, 션 메리언도 있고요. 마크 음, 잭슨, 뭐, 선수이자 어, 감독으로도 활약을 했던 마크 잭슨도 있고, 음, 그리고 아주 키 큰 백인 센터인 마크 이튼. 네, 또 기억이 유타 납니다. 네, 선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아마 이런 음, 선수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아, 참,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쟁쟁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리 허들이 낮다곤 해도 쟁쟁하긴 합니다. 네. 뭐, 음, 조만간 이제 또, 뭐, 추가 명단, 뭐, 최종 명단이 나오고, 이제 올해 내로 또 이제 이제 최종 입성 행사까지 나오는데, 그때 또 이제 스피치, 이런 음, 것들 기대를 해봐야겠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한동안 우리가 못 즐겼잖아요. 예, 그렇죠. 명예전당 입성자들의 사실 스피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음, 재밌고, 음, 이제 뭐랄까, 사람들에게 좀 모티베이션을 주는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올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특히 파워가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코비? 코비와도 연관이 있고, 또 포포비치는 워낙 이 농담을 잘하는 분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음, NBA에 포포비치 사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포비치에서 시작된 어떤 이제 지도자의 어떤 트리, 음, 포포비치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할 것 같고, 스티브 커 같은 분이라든지, 예, 그리고 만약에 파커와 이제 그 포포비치가 같이 입성 네. 행사에서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게 음, 된다면, 그 지노빌리 던컨은 음, 물론이고, 뭐 이제 샌안토니오의 과거 주역들이 아마 대거 등장하지 않을까, 그쵸. 현장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 주간 다디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네. 순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 서부 1위, 덴버 너게츠. 지난주와 이제 똑같이. 이러니까 요키치가 또 이제 3연속 MVP를 탈 수 있을 거란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3연승을 하면서 2위까지 또 치고 올라옵니다. 음, 자, 3위는 뉴올리언스인데 뉴올리언스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리죠. 네. 제어 윌리엄슨이 부상입니다. 한 몇 주 정도, 한 3, 4주 정도를 쉴 수 3, 있다고 하죠. 3주 정도죠. 햄스트링 네. 부상. 예. 경기 중에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와서 이제 나갔는데 3주 진단이 오늘 나왔었고, 음, 음, 뉴올리언스는 지금 브랜든 잉그램 없는 상황에서 잘 나가다가 또 연패 빠지다가 막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자, 자이언이 빠졌고, 지금 잉그램은 아직도 이제 뭐 팀 훈련은 소화를 했는데 복귀는 안 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의 이탈로 인해서 잉그램의 복귀에 대해서 뉴올리언스가 사실은 좀 느긋한 느낌이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서두르게 되지 않을까. 뭐 네. 조급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원래 음, 계획보다 약간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댈러스가 7연승을 거두면서 4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참 아우. 의미 있네요, 이거는, 댈러스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 우드의 음. 어떤 활약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그 근본에는 또 사실은 돈치치의 하드캐리가 말도 아, 안 예. 돼요. 진짜 말도 안 맞아요. 되는 수준이에요. 예. 이게 거의 저는 솔직히 지금 댈러스 하는 거 보면 거의 돈치치, 저는 원맨 팀 같은 생각이 저 음,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원맨팀 맞아요. 예. 예. 좀,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우드나 스펜서 디니디가 뭐 아주 뭐 못하는 선수들은 아닌데 일단은 돈치치와 비교했을 때 위상이나 퍼포먼스가 꽤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돈치치가 너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 음. 돈치치를 바치는 어떤 다른 옵션 중에 올스타 레벨에 가까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원맨 팀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를 네. 들어서 포르징기스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 음, 아마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포르징기스 정도면은. 근데 음. 지금 댈러스는 뭐 돈치치가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네. 사실 그런 게 맞는 말이에요. 덴버 같은 경우도 뭐 요키치, 물론 요키치 외롭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말 머레이랑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 멤피스 같은 경우도 자모란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자렌 잭슨 주니어도 있고, 음, 뉴올리언스하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이언 윌리엄슨도 있지, 거기다가 또 잉그램도 있죠, 맥칼럼까지 있는데 댈러스는 음, 진짜 외로워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5위, 지난 시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세크라멘토 킹스, 오늘 진짜 유타한테 정말 질 뻔했는데, 어우, 진짜 마카네그 역대급 3점. 또, 예, 그 들어갔으면 진짜 역사에 남을 3점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아니, 뭐 다행입니다. 0.0초에 손에 붙어 있더라고. 야, 이런, 네. 어쨌거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5위 하고 음. 있고, 클리퍼스 이거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3연패를 하면서 또 6위예요? 클리퍼스요? 제가 뭐 중계를 하는데, 제가 뭐 네. 이제 우리 클리퍼스에 대해서 항상 막 말을 조심하고 싶지만, 최근의 경기력 보면은, 일단 클리퍼스는 가드부터 바꿔야 돼요. 레지 잭슨 아, 레지 조던이, 잭슨. 네. 이 둘이 좀 속 터지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쥐바치가 잘하고, 니콜라 바툼이 센터로 뛰는 스몰 라인업 가동도 좋은데, 쥐바치가 없을 때 가동되는 이 스몰 라인업이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예, 음, 리바운드 사수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제가 봤을 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가드진하고 이 센터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대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서부에서 경쟁력 가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레너드가 폼이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레너드는 맞아요. 전성기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이 음, 정도면은 웬만한 네. 뭐 1, 2옵션급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어떤 좀 꽤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때 다른 받치는 자원들의 퍼포먼스나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고 팀 그치. 자체가 나이가 많아요. 이 네. 팀. 예, 미러키와 더불어서 뭐 평균 연령 거의 뭐 선두를 다투는 팀인데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고 좀 약간 약간의 뭐랄까 약간 한계가 좀 느껴지는 음, 시즌 전 기대했던 그 강력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근데 클리퍼스는 지금 보면은 분명히 플레이오프를 겨냥하고 지금 조절을 하면서 뛰는 것 같아서 음,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포틀랜드가 이제 7위. 음, 8위가 피닉스 선즈입니다. 뭐 음, 인간계 최강이다. 신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렸던 팀인데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에이튼이 아, 또 뭐 열정이 없다. 이기려는 의욕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에이튼 본인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 피닉스는 한계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 데빈 부커가 빠지고 크리스 폴이 들어왔는데 크리스 폴에 대한 과부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네, 굉장히 네. 많이 걸리고 있고 폴의 음, 퍼포먼스도 떨어져 있고 지금 어쨌든 피닉스가 뭐 이런저런 부상이 있어도 롤 플레이어들 아니면 급하게 영입한 선수를 땜빵으로 진짜 음, 메워왔어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미천이 좀 드러난 느낌? 예. 그러게요. 예, 진짜 좀 우리가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 봤던 피닉스와는 많이 다른 음,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연승. 오우. 음. 이거 의미 있어요. 컬이 없는 구간에 이 정도 해준다는 거는. 일단 클레이 탐슨에 대한 어떤 예, 칭찬을 안 할 예, 수가 예. 없고, 네. 지금 조던 풀이 기복이 있고, 좀, 솔직히 골드사이트 팬분들 입장에서는 애증의 선수죠. 말썽쟁이에요. 네. 예, 잘할 때는 참 멋있는데,
못할 때는 진짜 속 답답하게 하는 어떤 샷 아, 셀렉션이나 턴오버가, 혼자 막 갖다 예, 들이박는데 막 엉망진창일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팀이 동복 원정 연전에서 진짜 못하다가 홈으로 돌아오면서 좀 재정비가 되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진짜 이 어웨이 예. 어떡할 거예요? 3승 16패. 이야,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웨이에서는 결국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팀이 음, 에너지 레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느낌이 나고, 즉 골든스테이트가 이렇게 이제 뭐 커리 없이 선전을 하는데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게 앤서니 램이라든지 타이 제롬 같은 음, 선수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가 시즌 초반에 이 벤치의 어떤 약세, 예, 어떤 이제 마이너스 마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고민이 많았고, 이후에 골든스테이트 코칭 스태프가 뭐 좀 변화를 좀 주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이 제롬이나 앤서니 램이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골드스테이트가 좀 고민을 덜고 있는, 좀 이제 음. 완소 같은 선수들로 좀 이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팀 보면 늘 그렇지만 코칭 스텝이 굉장히 또 뛰어난 전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늘 듭니다. 그리고 유타 재즈가 5연패를 하면서 10위. 뭐, 근데 사실 이 팀은 이고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뭐, 뭐, 물론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지만,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젖잘싸만 계속 하는 거는 거의 뭐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경기력은 그렇지. 좋고, 음, 결과는 나쁘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아, 하는 거죠. 네. 그럼요. 픽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 미네소타가 11위, 음, 12위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와, 오클라호마는 와, 음. 오늘 150점 때려박았죠? 네. 오클라호마 오늘 난리 났었습니다. 보스턴을 네. 잡았어. 네. 진짜, 심지어 샤이 깁전스 알렉산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네.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터지는 날이었고, 보스턴 얘기 조금 이따가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난주에 보스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네. 지금 원정 연전 떠나니까 바로 리스크가 바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연패 중이고. 그리고, LA 레이커스가 이제 13위. 음,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10위권이 이제 그거란 말이죠. 음, 플레인 토너먼트권인데, 음. 뭐 1.5경기 차이면은 충분히 플레인 토너먼트는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레이커스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음, 음. 예, 그러니까 안서니 데이비스 부상 이후에 연패를 좀 탔죠. 타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상승세고, 어,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일단은 수비는 불안해요, 여전히. 근데 공격 코트에서 해줘야 될 거. 앤서니 잘 주워 데이비스가 하던 먹더라고요. 거, 예, 예. 주워 먹는, 음, 받아먹는 어떤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뭐, 그냥 마치 신생아처럼 떠먹여주는 대로 그냥 다 먹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레이커스 팬들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이제 이 통산 득점 1위에 대한 야욕 때문인지, 페이스가 지금, 너무 좋아. 예, 지금 그 이제 ESPN에서 이제 그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걸 보니까 2월에는 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 3월. 야, 예. 그렇게 이거 진짜 되면은, 네. 지난 시간도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진짜 음. 미친 대기록이에요. 그럼요. 제가 예. 봤을 때 그 기록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티켓 값이 진짜 어마어마할 게, 왜냐면, 음, 자, 음. 보세요. 압돌자바가 그 지금의 누적 기록을 세운 게 1984년 4월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르브론 제임스가 태어나기 8달 그렇죠. 전인가요? 예, 아빠 쪽에 있을 때. 아니구나. 예, 엄마 쪽에 있을 때다. 예, 예. 아무튼, 네. 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기록이 지금 르브론이 이제 몇 살이죠? 38, 우리나라 만으로 나이로 이제 38. 40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40이 돼서 깨진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0년 만에 나온 기록이고, 음. 이거는 앞으로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왜냐면 르브론은 계속 뛸 거기 때문에. 네. 르브론은 은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록 등극의 순간은 정말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만약에 음, 음, 경기장에 갈 수만 음, 있다면 저는 음. 그냥 맨 꼭대기 측이라도 그냥 맞아요. 살 것 같아요. 안 보여도. 어, 그냥 어. 그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엄청 큰 경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귀한 순간입니다.
사실 뭐 예. 르브론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또 국내 음, 안티팬,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안티팬이 음, 굉장히 많은 선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누적은, 그러니까 누적만으로 모든 걸 농구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오래 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오랫동안 뛰면서 오랫동안 잘하는 것은 이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 관리, 음, 기량 유지부터 해서 르브론 같은 최정상 선수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 참 잘했던 것 같고, 그냥 뭐 지난주에 많이 칭찬을 했으니까 음, 아무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저도 순간을. 이거는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와 휴스턴 로켓츠가 지난주와 똑같이 14, 15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자, 음, 동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씨 이제 마음껏 푸시죠. 보스턴 네. 셀틱스 1위이긴 하지만 연패. 아, 지금 뭐 덴버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스턴이 진짜 무서운 팀이거든요. 진짜 농구 잘하는 팀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일단은 깔고 갈게요. 보스턴이 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음, 음. 근데 그러니까 이 팀이 이번 시즌 들어서 좀 약간 심해진 게, 그러니까 이 슈터들의 3점 기복이 곧 팀 경기력 기복이랑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점 의존도가 좀 높아요. 음, 예. 이게 사실 좋은 현상은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3점이 안 터지는 날은, 왜냐면 지난 시즌처럼 수비로 잡아먹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게 경기를 음, 합니다. 음, 음. 예. 최근에 뭐, 오늘은 뭐, 오클라호마 시티 대량 실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수비가 불안해서 나오는 현상인 거죠. 여, 그렇죠. 여기에 이제 덴버전까지 돌이켜보면은, 덴버전도 1쿼터부터 그냥 폭격을 당하거든요. 물론 뭐 니콜라 요키치도 워낙 무섭고 뭐 그런 네.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보스턴은 공격이 이번 시즌만큼 역대급이 아니어도 수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음. 이거를 뭐 어떻게 뚫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없는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150점 주는 팀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샌안토니오 더불어서 페인트존 수비가 가장 약한 팀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상대로 화력전에서 밀린다. 그러네.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네. 보스턴이 3점 의존도가 높지 않고 리머텍에 대해서 제일런 브라운 외에 다른 선수들도 좀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됐죠. 네. 그렇죠. 음, 참, 그러네요.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보스턴이라는 거. 음, 진짜 이 보스턴을 0.5경기 차이로 따라온 팀이 있습니다. 12연승. 지금 음. 프랜차이즈 최고 기록을 쓰고 있죠. 최고 기록이 브루클린 아마, 네츠. 예, 그 브루클린 연고지 이전 후에는 최고 기록이고, 네, 네. 뉴저지 그 키드 있던 시절에 두 차례 이제 예, 예. 14연승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이제 지금 뭐 거의 다 왔죠. 뭐. 네. 그렇죠. 지금 네. 한 보면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분위기면은 사실 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뉴저지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팀은 지금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팀이 그 미드레인지 점퍼, 그리고 풀업 점퍼 부분에서 30개 팀 중에 가장 사기적인 슛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엔 누가 있다?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듀란트. 어빙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듀란트와 어빙의 풀업 점퍼를 살리는 과정에서 공격 세팅 방식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어빙이 음, 스크리너 역할을 하고 쇼트롤에서 미드레인지에서 캐치앤슛을 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듀란트가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어빙 뭐 음. 혼자서 아이솔레이션으로 그냥 상대 수비 찢어버리는 거나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 예, 그리고 여기에 뭐 세스 커리나 조에리스 같은 경우도 긁히는 날에는 그냥 뻥뻥 터지고, 그쵸. TJ 워렌도 벤치에서 이제 부상에서 네. 돌아온 이후에 벤치에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브루클린은 진짜 뭐 알고도 못 막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크본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자크본이 팀을 이렇게 바꾸는데. 음, 예, 그렇죠. 신기해. 음, 그리고 이제 미러키 벅스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음, 뭐 물론 루머인데 내부에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음. 네. 아, 일단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최근 경기를 봤을 때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초반에 미러키가 잘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레토 콤보, 브룩 로페즈 이 트윈 타워의 림 프로텍팅
이 사교적이었고 미러키가 잠시 수비의 주수 1위를 찍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진짜 무서운 팀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요즘 경기를 보면 브룩 로페즈의 그 림 프로텍터로서의 존재감이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네, 브룩 로페즈가 샷 컨테스트나 실제 블락 생산에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시즌 중반이 되면서 오히려 이 선수의 어떤 수비가 역으로 좀 공략당하는 현상? 마치 루디 고베가 공략당하는 것과 음, 비슷한 그림으로 공략을 당하거든요. 네. 워싱턴 전만해도 그런 로페즈의 약간 이제 굼뜬 어떤 움직임? 이 선수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략을 당하더라고요. 네. 음. 아,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이게 로페즈 좋았던 폼이 이게 한 시즌 내내 못 갈 수도 있겠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디포 네. 1위까지 갔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시즌 네. 초반에는 오랜 수비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거 네. 정말 갈 만한 정도로 그냥 림 앞에서는 음, 괴물이었어요. 진짜 음, 약간 통곡의 벽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음. 여기에 이제 크리스 미들턴이 돌아왔다가 지금 또 뭐 계속 자리 비우고 있고 여기 지랄로데이도 이제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게. 최근에. 예. 네.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현상. 음, 조인들스가 돌아와서 뭐 좋은 모습 보여준 경기도 있었지만은 이 팀 좀 약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뭐 클리퍼스 때도 많은 나이 이런 건 말씀드렸는데 네. 미러키도 제가 봤을 땐 좀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해요. 마숑 부챔프 이 선수 음, 뭐 연건으로 좀 키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다 너무 노장들이라 맞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클리퍼스든 미러키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2012년도 레이커스처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시간이 더 흐르면 음, 여기서 1, 2년 더 네. 흐르면 당장 이번 시즌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농구는 결국엔 에너지 레벨이 일정 수준 갖춰줘야 되고 뭐 그렇죠. 노련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 두 팀은 좀 베테랑 수집보다는 이제는 좀 영건을 좀 모으는데 조금씩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벅스 물론 같은 쉽지 경우는 않지만, 쿤보 없으면 그냥 예전에는 쿤보 없어도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드는 음, 팀이었는데, 이제는 쿤보 음. 없으면 아예 그냥, 얘네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에너지 레벨 확 네, 떨어져 있고 맞아요. 그레이슨 알렌, 뭐 패코너튼 이쪽 윙라인도 좀 한계가 좀 보이고 이제 팀들이 이 팀의 어떤 스타일을 워낙 또 간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뚫는데 어려움을 겪는 음, 상대 수비를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4위, 5위, 6위, 7위까지가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입니다. 클리브랜드 음, 캐벌리어스,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서스, 인디애나 음. 페이서스,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인데, 오케이. 클리브랜드나 필라델피아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동환 씨, 인디애나 음. 떨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너무 잘하는데? 일단 할리버튼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까요? 할리버튼 왜 이렇게 이게 잘할까요? 물론 저도 네. 할리버튼 진짜 좋아했던 선수, 음. 좋아하는 선수인데 너무 음. 잘하던다, 너무 잘하더라. 일단 뭐 패스 부분에서 뭐 거의 마스터 같은 느낌이 요즘엔 음, 들고, 어, 그러니까 이제 2대 게임에서 상대가 스위치를 할 때 그 순간순간에 그 잠깐 마크맨이 없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때 던지는 딥스리나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아니 정확성이 너무 폼이 높고. 나 음, 솔직히 할리버튼 슈팅 폼 보면 뭐야 얘 이런 느낌 드는데도 들어가. 맞아요. 진짜 슈팅폼 보면은 예.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그러니까. 폼으로 던지지? 저런 예. 릴리즈는 뭐지? 싶은데 다 들어가요. 맞아요. 예. 지금 사실, 진짜 저는 할리버튼이 지난 시즌 트레이드 될 때도, 너무 아깝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지금 음. 어시스트 부분에서 뭐 NBA 최고 수준인데, 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릇이 큰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 네. 그렇게 차기 이끌 선수로 내정을 했는지가 딱 느껴지는 바로 그런 음, 요즘이고요. 마이애미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뭐 부상 병동으로 쉽지 않았던 팀인데. 음. 네. 일단은, 타일러 히로와 뱀 아데바요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특히 히로 요즘에 좋더라 그래. 맞아요. 히로가 진짜 좋아요. 유타전 버저비터도 그거 한 그렇고, 발로 뛰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수도 묻지마 풀업 점퍼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거의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폭발하는 선수인데 수비는 그게 없지만. 근데 타이러 히로가 지난 시즌까지는 진짜 그게 맞았는데 이번 시즌은 제가 봐서 수비도 잘해요. 예. 음. 수비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경기 네. 보시면은 아마 좀 이제
음, 다른 이제 스타일러 히로에 대해서 실제로 수비가 약했던 거 맞고, 지난 시즌에 매치업 헌팅 대상이었던 것도 맞고 잘 그렇죠. 못했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프레시즌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니, 거의 요즘에는 거의 웬만한 드리블 돌파는 다 따라가고, 스크린 대처도 오호. 좋아지고, 특히 마이애미가 그 팀 차원에서 요구하는 로테이션 수비가 있는데, 그 로테이션 수비 이행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 수비가 뭐, 공수 겸장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구멍은 이제는 아니에요. 예, 인정, 그러니까 인정. 타일러 히로가 많이 성장했고, 또 네. 반대로 베마데바요는 공격이 좀 약한 선수였는데, 지금, 와, 그러게. 제가 최근에 클리퍼스전 중계를 했는데, 이 네. 선수, 이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롱 미드레인지 말고 쇼트 미드레인지 있잖아요. 예, 페인트존 안쪽에서 그 음, 점퍼, 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훅슛이랑 턴어라운드 점퍼가. 저도 되게 신기한 와, 게 예, 조금 유인 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아데바요가 저는 이렇게 성장할 줄은, 네. 그러니까 이 히로 아데바요가 이 정도 성장해 버리니까 지금 지미 버틀러도 지금 뭐 좀 왔다 갔다 왔다 많이 갔다 왔다 하고, 갔다, 예. 다른 선수들이 부상도 많고 이런데도 마이애미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는 진짜 이 음, 마이애미는 다시 한번 또 큰 거 하나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슬슬 다시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뉴욕도 다시 주요 선수를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8위까지 또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막 복귀전을 치르긴 했는데, 네. 일단 줄리어스 랜들이 지금 요즘에 폼이 엄청 좋습니다. 랜들이 일단 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랜들의 어떤 폼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음, 그리고 브런슨과 지금 이제 RJ 베럿은 아직도 안 뛰고 있죠. 네. 브런슨과 RJ 베럿이 없는 기간에, 임마누엘 키클리나 퀸튼 그라임스가 진짜 잘해줬어요. 그라임스 예. 괜찮더라. 예, 퀸튼 그라임스는 이제 수비도 예. 좋고 공격적인 면에서도 워낙 어, 폭발력이 있는 뉴욕의 귀한 스팟업 형태의 어떤 공격수라서 이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음, 뉴욕이 진짜 확실히 탐티보도가 수비 끈끈하게 만들고 가는 거 음, 하나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80점대 실점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기는 경기 그렇죠. 보면은. 네. 진짜 무서운 팀인 것 같아요. 수비는 음.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4연패하면서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애틀랜타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게요. 변화가 아니, 좀 필요해 보여요. 예. 좋은 선수 갖다 줬잖아. 데리고 예. 왔잖아. 일단 디전테 머레이가 뭐 복귀한 지 또 얼마 안 됐고 보그다노비치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트레이 형이 지금 슛감이 약간 진짜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예. 근데 물론 뭐 네이트 맥밀란이죠. 음. 그대로 한 시즌 갈 것 같긴 하던데 뭐 계속 불화도 있고 모르겠네 이 팀은. 예,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라커룸 이슈도 있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고, 존 예. 콜린스가 돌아왔지만, 콜린스는 제가 그 오퍼 시즌에 저희 녹화할 때 먹튀 중에 한 명이 네, 됐다라고 동아 얘기하지 씨가 딱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게 왜냐면, 콜린스의 개인기량이 문제라기보다는 팀 음, 내 입지가 좀 위태로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기록 좋은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뭐랄까요, 지금 약간 게르게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또 콜린스와 트레이 형 둘 다 수비가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선수들이고, 여기에 보그다노비치나 뭐 이런 자원들까지 다 수비 불안을 안고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러면은 감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디전테 모레이가 그 애틀랜타에 합류한 게, 애틀랜타가 이 영입을 이제 추진을 한 가장 에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비적인 부분이거든요. 어, 머레이가 트레이 형 대신에 상대 에이스들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음, 나머지가 수비를 너무 못하니까. 그 그쵸. 애틀랜타가 지금 사실 이제 라커룸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게, 최근에 이제 그 구단 사장이 물러나고 랜드리 필즈 부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해서, 랜드리 필즈 아시죠? 뉴욕에서 음, 뛰었던 네, 제레미 린이랑 같이 뛰었던 음, 선수인데, 지금 이제 한동안 이제 경영진에 있다가 이제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되게 뒤숭숭한 분위기라는 거, 음. 예,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 11위, 12위가 또 동률입니다. 사실 애틀랜타부터 그래서 동부는 플레인 음, 토너먼트권 경쟁 보는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10위 워싱턴, 11위 시카고, 12위 토론토까지. 음. 요 참, 아, 요 팀들은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매물 내놓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네. 네. 토론토는 진짜 약간, 이제 조금 약간 장기화되고 있어서 부진이 좀 걱정됩니다. 뭔가 반등의 요인이 좀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뭐 기사에 네. 따르면 닉 널스가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성과를 못 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이런 형태의 어떤 벌떼 농구, 그리고 음, 변칙적인 수비,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는 농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래로 이렇게 경기력이 오랜 기간까지는 아니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경기력이 계속 안 좋은 거는 좀 처음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이게 내가 알던 토론토가 아닌데, 음, 그 끈끈함과 약간 독특함이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변화나 좀 이런 것들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서 내가 왕이다. 올랜도 음, 매직이 13위, 샬럿 14위, 15위는 음, 디트로이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BA 스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80년대 출생 현역 스타들 꺾이지 않는 기량. 음, 르커, 하듀, 폴, 그리피. 이거 언제적 선수들입니까? 아직도 근데 아, 진짜 활약들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르브론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시즌 평균이 네, 29득점이에요. 와, 이 8리바운드와 6.6개 어시스트. 좀 뭐, 네, 포인트는 리그 8위, 음, 리바운드도 리그 29위, 어시스트도 리그 음, 14위, 필드골 음, 성공률도 51%면,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들 보면 막 43득점, 47득점 미쳤어요. 음, 네. 대단하죠. 음, 르브론은 진짜 40대 중반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미쳤어. 식이면 이제 안 다치기만 네. 하면은 계속 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문제 있는 거야 뭐 자기가 너무 자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아쉬움이 좀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뭐 이제 그 대단했던 코비조차도 나이 들면 그렇죠. 수비가 약해졌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공격 쿼터에서라도 그 정도 생산성과 위력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하다, 진짜. 음, 이 음. 선수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레이커스 르브론 갑자기 빠진 구간에 경기하는 거 보면 진짜 한숨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커리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도 진짜 미쳤습니다. 시즌 아, 평균 30득점, 음, 6.6개의 리바운드와 6.8개 어시스트. 음.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이 선수도 할 얘기가 없네요. 커리는 이제 88년생이니까 아직 뭐 르브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 나이로 36이고 네. 만 나이로도 이제 34살이니까 진짜 이제는 뭐 사실 꺾일 때가 됐거든요. 근데 안 그렇죠. 꺾여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사실은 MVP 시즌 못지않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네. 사실 체력 관리가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스티브 커 감독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출전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음, 예. 이게 좀 많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커리 본인도 아마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렇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아마 자기 관리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많이 실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게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아유, 뭐 대단하다 정도가 음, 아니라 진짜 미쳤죠. 그리고 또 미친 음, 선수 하나 또 가볼까요? 케빈 음, 듀란트입니다. 지금 이제 동부 2위까지 끌어올렸는데, 네, 듀란트 역시 뭐, 효율부터 시작해서 평균 29.6득점, 6.8개 음, 리바운드와 5.5개의 어시스트까지 오케이. 필드골 성공률이 56.4%예요. 아니, 슛을 상당히 이제 레인지를 가져가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음, 와, 공격에서만큼은 깔 게 없다. 음. 그쵸? 그냥 기계예요, 기계. 음. 그냥 저는 제 눈으로 본 역대 최고의 득점 기계 같아요. 제 눈으로 본 선수 중에서는. 전 조던은 못 봤기 때문에 예. 그냥 이런 사기적인 선수가 있나? 음, 진짜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나이에 저런 기량 그리고 스킬셋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선수가 등장했나 싶은 생각이 이제 그냥 경기 볼 때마다 드는데, 그냥 깔 게 없습니다. 이 선수도 진짜. 네, 최근에 뭐 저는 듀란트가 출연한 그 데이비드 레더맨 쇼, 네. 레터맨 그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것도 어, 좀 봤는데, 참,
듀란트가 표정이 없잖아요, 코트에서. 그쵸. 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 아킬레스건 파열됐을 때 느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 그냥 더 리스펙트 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좀 약간 여담이지만, 네. 그러게요. 아니, 사실 수비 같은 경우도 골든 스테이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좋아져가지고. 아, 수비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벤 시몬스와 닉 클렉슨 덕분에 부담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음, 음. 수비 코트에서 사실 지난 시즌부터 진짜 중요한 선수예요. 네. 듀란트는. 왜냐면 사이즈가 좋고, 그 사이즈를 활용해서 림 프로텍팅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사실상 수비 앵커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기 음, 때문에, 지난 네. 시즌부터는. 아,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냥 대단하단 말이 막 절로 음, 나오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음,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임스 하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22.1득점 평균 득점과 6개 음.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엔비드랑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아예 엔비드랑 조합은 지금 약간 거의 알고도 못 막는 수준 같아요. 네, 제 음,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 엔비드와 함께 전개하는 이 탑에서의 2대2 피켓놀이 네. 아, 이게 너무 얄밉게 해요. 엔비드랑 하든이 네. 이제 2대1 하면은 하든이 왼쪽 드리블 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왼쪽 레인으로 드리블 어, 치다가 그냥 어. 짧게 짧게 바운드 패스 주면 엔비드가 그냥 뭐 거기서 볼 잡고 막 피벗 페이크 하다가 그냥 미드레인지 점퍼 꽂아버리고 아니면 음, 삼진 라인 밖으로 빠져서 또 던져버리고 그냥 갑자기 슬립해서 리머텍하고 그러니까 엔비드 하든의 이 2대2는 지금 약간 알고도 못 막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이 그러게요. 효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요즘에 뭐 네. 엔비드 득점도 많이 나오지만 하든 어시스트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 하든이 이번 그렇죠. 시즌에 21 어시스트 하지 음, 않았습니까? 한 경기에서. 예, 음. 이것도 사실은, 아, 저는 엔비드의 존재감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봐요. 예, 그쵸. 클리퍼스전이었는데, 이날도 진짜 대단했고, 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휴스턴에서 영건들에게 아주 리더 역할을 음. 할 거다. 네. 그게 이제 에드리안 워나루스키가 보도를 했는데, 하든이 뭐 지인들과 함께 휴스턴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하든이 그날 당일에 경기가 있었어요.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현지 취재진이 물어봤거든요, 하든한테. 음,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음, 생각을 하느냐, 실제로 사실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뭔 소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응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더니 잘 반응을 한 것 같고 대응을 잘한 것 같고 음, 그때 뭐 휴스턴을 가는 거야 뭐 말년에 가겠죠. 뭐 지금 뭐 하러 가겠습니까? 사실 예, 맞아요. 하더니 뭐 우승 막 몇 번씩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놓여서 휴스턴에서 음, 뭔가 그 뭐 어떤 여생을 보내고 예, 막, 뭐 그런 네, 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저는 아, 모르겠어요. 워나루스키 보도가,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긴 한데, 근데 좀 뜬금없기도 했고, 약간 납득이 안 갔기도 했고. 근데 뭐, 음, 모르죠. 진짜 그게 정말 정확한 보도여서 나중에 하더니 우승 후에 휴스턴으로 가는 걸 택할지. 예, 음.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예. 동환 씨는 필라델피아의 우승을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아, 네. 할 수 예. 있을지.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습니다. 우리가, 더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물론 지금 폼이 살짝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긴 한데, 크리스 폴. 음, 12.9득점과 4.3개 리바운드와 8.7개 어시스트를 음. 솎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한번 반등에 성공했고 이후에 네. 계속 좋은 폼을 유지하다가 아 이번 시즌에 한번 또 꺾이는 것 같아요. 네, 음, 이게 아마 부상 여파도 좀 있을 테고 나이도 뭐 많은 거 이 선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아 좀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폴에게 제가 봤을 때는 좀 2차 고비가 온 것 같아요 커리어에서. 예 어, 저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팀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예 근데 본인은 또 이제 아휴,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시기가 폴이 참 아, 그 재작년에 적기 한번 놓치고 작년에도 예, 참 우승할 수 있었던 너무 또 적기였는데 그걸 또 허무하게 놓치고 아, 참 이제 우승하기 쉽지 않네요. 네. 근데 나이 생각하면 사실 85년생이에요. 네. 이 선수 사실 이렇게 뛰는 거, 크리스 폴도 이 정도 뛰는 거 대단하고, 사실 작년만 해도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우리 그걸로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현 시점, 르브론이 더 좋은 선수냐, 크리스 폴이 더 좋은 선수냐. 그때 저나 동관 씨나 둘 다 뭐라 그랬냐면, 크리스 폴이 더 좋은 선수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 지난 시즌 그랬죠. 네. 그 크리스 폴과 동갑내기가 85년생이 그 호날두거든요. 예. 호날두가 최근에 또 이제 팀을 못 찾다가 사우디 갔죠. 이제 사우디로 갔는데
제가 뭐 놀리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호날두가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이제 나이라는 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음, 예. 아, 그래도 폴이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르브론이나 폴이 그냥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 예. 그쵸?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중요하고 축구는 그냥 공격과 수비가 좀 어느 정도 구분이라도 되어 있지. 네, 공수 다 하면서 뛰어댕겨야 되는데 그 맞아요. 둘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환 씨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다뤘으면 좋겠다고 한 선수가 음, 블레이크 그리핀입니다. 물론 그리핀이야. 오늘 저희가 네.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 중에 하든과 더불어서 제일 어리긴 해요. 89년생. 그리고 음, 르브론과 더불어 이제 1라운드 1픽으로 뽑힌 선수인데 음, 사실 좀 꺾였다가 음. 최근에도 팀에서 좀 알토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 이제 그러니까 그리핀은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선수만큼은 당연히 아니고 그리핀은 사실 이제 뭐 입지가 굉장히 좁죠. 네, 좁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스턴이 센터진 쪽에서 로버트 윌리엄스가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으로 못 나왔었고 또 아로포드도 최근에 좀 나왔다 안 나왔다 했었고 그럴 때 음,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좀 좋은 역할을 나름 해줬고 네, 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그 데뷔하고 첫 한 3, 4년 네, 음, 진짜 무시무시한 어떤 위력을 아, 발휘했는데, 그렇죠. 아, 이게 참 세월이 참 무섭다. 그리고 부상도 무섭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그리핀을 보면 앞에 르브론, 커리, 듀란트, 제임스 하든 음, 정말 얘네가 미쳤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80년대 선수 좀 언급을 해야 될 선수가 카일 웨스트브룩? 라우리. 아, 카일 라우리. 라우리. 네, 좀 제가 몇 명 좀 언급을 하자면 라우리가 이제 86년생입니다. 네, 네, 맞아요. 메시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축구가 핫하니까 네. 비교하자면 근데 사실 라우리도 뭐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 같지는 않긴 음.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 진짜 높은 어떤 레벨에서 좀 노는 그런 이제 좀 힘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한 선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데로잔. 아 드로잔. 예, 근데 드로잔이 드로잔은 이제 90년생, 아 89년생이잖아요. 89년생이에요? 드로잔이? 89예요. 드로잔도 89예요. 아 드로잔이 89구나. 저랑 근데 평균 동갑이네요. 득점, 네. 그러니까 26.7득점에, 와, 음. 거의 27, 5를 하고 있어요. 아, 드로자는 지금 거의 절정이죠. 뭐 미드레인지 게임을 듀란트, 드로잔이 그냥 씹어먹고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언급해야 될 게 이제 아로포드, 듀란트와 드래프트 네. 동기죠. 마이크 음. 콘리. 요 선수들도 아, 뭐 예. 이제 80년대생으로서 잘해주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사실 이제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데릭 로즈 같은 네. 경우는 뭔가 저는 야 시카고에서 뛰고 은퇴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아직도 그렇긴 해요. 네. 시카고 원정 가면은 데릭 음, 로즈가 벤치에서 투입이 되면은 환호가 나오거든요. 음, 예, 그 정도로 시카고 팬들이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음, 그냥 뭔가 드라마틱한 결말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또 이제 그 로즈의 동기로 언급될 수 있는 선수들이 러셀 웨스트브룩. 아, 그쵸, 웨스트브룩. 예, 웨스트브룩도 88년생이니까. 네. 제가 이제 보고 싶게 드린 계기는 이름이 다 안 들어갔는데, 음,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스킵을 좀 하고, 음. 그리고 케빈 러브.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이 거의 약간 제2의 전성기였어요. 그렇죠. 예, 네. 벤치에서 진짜 잘해줬습니다. 네. 최근에 또 잘해줬거든요. 예, 음, 뭐, 도노안 미첼에 너무 묻히긴 했지만은, 러브 최근에 음. 잘해줬고, 또 저희가 조금 전에 미러키 얘기할 때 언급했던 브룩 로페즈. 네. 네, 로페즈가 또 89년생, 저랑 음. 동갑내기입니다. 예, 로페즈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은, 잘해주고 있다. 예, 진짜 그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르브론이나 얘네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러니까요. 8, 9년생 가지고 나이 많다고 하기에도 이제 미안해. 이거 80년대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뭐, 저희가. 그러게. 아무튼 뭐, 예, 다들 훌륭한 선수들이에요. 사실, 음, 이런 거 보면은 NBA 스카우터들이 진짜 눈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음, 지금 저희가 언급한 선수들 중에서, 음, 1라운드 10픽이 딱 브룩 로페즈 혼자고, 음. 나머진 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재능들이 꽃피워지기도 했지만은 오래 살아남는다. 맞아요. 이것도 참, 예, 대단하죠. 네, 음. 그렇습니다. 음,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최근에 안 그래도 좀 다시 또 좋아요가, 아니, 구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니, 저도 뭐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그러게. 댓글을 좀 다루도록 하죠. 저희가 댓글을 안 어, 달았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댓글도 다룰 테니까 뭐, NBA에 대한 의견, 이야기 해주셔도 네, 좋고, 그냥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 저희가 그렇죠. 좀 모든 댓글을 다 다룰 순 없지만, 몇 개만 골라서 이렇게 좀 음. 다루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빠지지 않고 돌아올 것을 또 약속을 드리고요. 음. 새해가 됐으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럼요. 네, 저희가 음, 일단은 새해가 되기 직전에 시작한 이 긴 방송이, 사실, 저는 좀 실감이 좀, 약간, 뭐랄까,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는데, 음. 버저비터 듣던 분들이 진짜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진짜,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저희 구독자 중에 상당수가 어쩌면 버저비터 팬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어요. 뭐, 월고는 좀 사실, 있었지만, 음, 예. 이게 참, 예. 오랫동안 했던 그 보람이 있구나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이 말씀드릴 듭니다. 수 있을 건가, 예. 어, 길게 하는 거를 저희 진짜 오래된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생각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느바 라디오 시작할 때와 또 분위기가 더 달라진 게, 그때도 이미 음, 봉호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유튜브가 이제 계속 오래되면서 이제 네, 유튜브란 플랫폼이 계속 커지고 이제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등장하면서, 음, 이제는 사실 유튜브가 1시간 이상의 컨텐츠도 품는 어떤 시대가 맞아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짧으니까 성공하고 길면 음, 망하고 이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시대? 음, 음.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뭐 사실 뭐 10분짜리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저희가 이거 하게 된 것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진짜 네. 더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들을 계속 좀 겉만 핥다가 끝나는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이제 길게 60분 이상 하니까, 진짜 확실히 재밌다. 예, 목이 음, 약간 아프긴 해요. 끝날 때쯤에. 저도 사실 오늘 지금 네. 방송 3개 하고 왔거든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뭐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건 진짜 제가 진짜 정말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이걸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는 자료들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물론 영상 그렇습니다. 넣으면 되는데 저작권 피하면서 1시간짜리 영상을 넣으려고 하면 나 저 죽어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 어,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충분히 이해하죠. 그리고 왜냐면 네, 우리 옆에 또 옆 동네 또 길게 하시는 그 방송 있잖아요. 네, 아마 거기도 저작권 문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채널도 위험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거기도 사진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진은 항상 저희가 좀 조심스럽고, 제가 그래서 스텝니즈 그 이제 이미지를 항상 맞아요. 네, 가져오는데, 네. 다들 농구 채널들이 저작권 잘 챙기면서 안전하게 다 같이 좀 대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빨리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